안녕하세요. 나눔과 배려 현장 박정인입니다. 이 다양한 사회복지 현장의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인천시 이 복지 공동체의 어떤 이 구현과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윤성 회장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볼 텐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회에서 뵙고 또 한참 어렸을 때는 TV에서 뵀던 분을 이렇게 옆에서 뵙게 됐네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오랜만에 방송 나오셨죠? 네.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강한 조명 밑에 있게 된 게 오랜만이라서 네. 저는 이런 데 앉으면 그 DNA가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정신이 흐리멍텅하다가 네. 큐 소리 들리면 예. 버쩍합니다. 예. 오늘 정말 이렇게 자극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으로 일을 이제 다시 또 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먼저 우리 집 사람이 할 일이 있어 나가니까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사실 이제 기자도 하고 정치인도 하고 꽤 오래 했습니다. 네. 하다 이제 그곳을 떠나면서 앞으로도 제 2의 인생의 2막은 무엇일까? 이 자꾸 자기만 그 스케줄을 짜서 안 되죠. 그림을 그려서. 이젠 그동안 좀 도와주신 분들, 아껴주신 분들한테 보답을 좀 해야 되겠다. 특히 인천. 네. 인천은 제 고향입니다. 예. 초중 고등학교를 다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내가 방송에 있을 때나 또는 나와서 정치를 할 때나 뭐 다는 아닙니다만 그동안 박수를 보내주신 분들한테 감사해야 되겠다. 즉 인천에 감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봉사하는 게 어떻게 하느냐. 또 이제 그늘지고 외로우신 분들과 함께 한다는 것. 그분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 맞습니다. 그곳입니다. 네. 해서 제가 왔고. 근데 이게 그냥 간다고 온다고 뭐 가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치열한 또 선거전을 벌여서 예. 드디어 회장직을 맡았습니다. 네. 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와의 그 인연을 맺게 되신 건데 뭐 특별한 또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사모님 얘기도 하셨지만 지역에서 또 계셨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기자해도 처음부터 큰 기자가 아니죠, 그죠? 네. 아주 작은 기자. 현장부터 출발을 하는데. 그때부터 소위 이제 복지 현장이라고 할까요? 네네. 그 항시 부족하거나 그런 곳을 많이 다녔고 정치할 때도 제가 뭐 보건복지위원회 이렇게 직접적인 위원회를 맡지는 않았습니다만 그와 관련이 있는 그리고 국회 부의장까지 했으니까 그렇죠. 전체를 볼 수 있는 시각은 갖췄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그 복지 쪽으로 유턴할 때도 공통점이 있고 내가 가면 보탬이 되는 일을 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에 왔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사회복지라는 어떤 복지에 대한 그 사회적인 욕구가 되게 많아지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런 예산에 또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청자분들도 우리 이윤성 전 의원님, 회장님, 기자님, 앵커님께서 갑자기 이 사회복지라는 이름이 들어간 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가 도대체 뭔데 여기 가서 일을 또 하시는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어떤 곳인지요?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신데 제가 여기 회장되고 나서 명함을 만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명함을 잘 안 썼는데 여기 내가 여기 있고 이런 일을 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의미로 명함을 많이 찍었습니다. 그래서 만난 분마다 이렇게 명함을 전하면 그분들이 반응이 죄송합니다만 여기 뭐 하는 데죠?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야, 큰일 났구나. 왜 그동안이 뭐 60여 년의 역사를 가진 것이 복지인데
이 복지의 복지협의회 이제 법정단체입니다. 예, 예.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네. 협의체인데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인천시에서의 그 역할이 무엇인가요? 그러면은 이제 사회복지법도 얘기하셨는데 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인천시에서의 어떤 영역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큰 단체입니다. 네. 인천광역시만 하더라도 크고 작은 시설이 기관이 한 4,700여 개가 되고요. 예. 거기에 종사하시는 거기서 일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사들 관련자들이 한 2만 7천 명. 그다음 후원자, 그다음 항시 도움이 있는 곳을 달려나가겠다고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그 자원봉사자들 네, 자원봉사. 한 3만 명 됩니다. 예. 굉장히 큰 단체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엄청난 예산을 갖고 네. 엄청난 파워를 갖고 하는 건 아니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과 민과 관 사이에 소위 협의 조정할 거라든가 예. 또는 현장에서 본 미흡한 점에 대한 정책 제안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재정적인 뭐 예산의 또는 제도적인 파워 이보다는 굉장히 우리 할 일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천시의 그 사회복지 관련 기관이라든가 뭐 단체들의 어떤 그 가운데서의 중앙 컨트롤 타워라고 볼 수 있겠네요. 민관을 이어주는.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봅니다. 그 사실 인천은 또 국제대회를 많이 했잖아요. 뭐 아시안 게임도 했고 예, 여러 가지 많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분들 좀 전에 얘기하셨는데 사회복지협의회 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굉장히 또 그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썼을 것 같습니다. 아이 그럼요. 네. 인천은 인천대로 또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네, 네. 또 우리는 우리대로 소위 사회복지 분야에 네. 내가 일하고 싶다 하는 자원봉사들이 많습니다.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의 이 자원봉사자들의 역사가 길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국제 행사도 또 치르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원하는 분들이 있는 곳에 아주 맞춤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봉사자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 그분들과 함께 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동안 여러 사업을 펼쳐왔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떤 사업을 주로 펼쳐왔는지 좀 궁금한 것들도 있거든요. 시청자분들도 그럴 거고요. 그 인천이 뭐 하느냐 이렇게 궁금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그런 역할인데 사업도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면 고답적이고 네. 그래서 한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전 그렇습니다. 복지가 이 성인한테 복지 교육하는 거하고 자 우리 미래의 새싹인 초등학생들한테 복지가 뭐라는 걸 그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이해를 시켜드리고 네. 그들로 하여금 복지가 이거구나, 봉사가 이거구나. 내가 커가 나가면서 나도 인천 시민으로서 함께 할 수 있는 하나의 구성원이 네.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느냐. 이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다른 데하고 달리 한 5천만 원 가까운 예산으로 초등학교를 쭉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냥 말로만 하는 강의는 재미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체험, 네. 휠체어를 타는 그런 어려운 체험, 그다음 시각 장애인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계시는가 하는 거에 대한 체험 이런 걸 직접 시키고 자기들이 지금 함으로 해가지고 특히 어린이들이 이게 봉사구나. 내가 휠체어를 갖고 나오신 분이면 내가 먼저 달려가야 되겠다. 아주 그 길거리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그리고 그 시각 장애인들이 갈 때. 네. 내가 앞장서서 안내를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게 이제 어릴 때부터 몸의 베개 교육을 하니 그게 좋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걸 여기 들어와서 이 관심을 갖게 됐는데 지난번 우리 뭐라 그럽니까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있었을 때가
그 외환위기 말고요. 그렇죠. 예, 예. 외환위기죠. 네, 네. 외환위기가 왔을 때 그때부터 이제 생기게 된 것이 그때 이제 중간에 가시던 분들이 낙오하시는 분들이 참 많고 네. 나와서 거리를 헤매시는 분들도 있고 할 그때입니다. 그죠? 파산하는 사람들 예, 많고 부도내는 사람들 예. 많고 그때 이제 외국의 시스템 중에서 가장 먼저 들어온 게 그 푸드뱅크 푸드마켓이라는 게 네. 들어왔는데 인천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켓하고 뱅크는 시설 기관에 이제 필요한 물건을 대주는 거고 예. 그다음 마켓은 우리가 동네에 가면 왜 저 슈퍼마켓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형식으로 각종 식료품 또는 생활 필수품들을 쭉 전시를 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 이제 대상자 되는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5만 원에서 7만 원 가량 나는 쌀이 필요하다. 예. 좀 가져갈 수도 예. 있고. 예. 우리 애가 다음 그 생일인데 미역이 필요한다면 미역도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아주 그 딱 맞는 맞춤 마켓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 인천이 참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 또 협의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 광역 푸드뱅크가 있어서 예. 지금 이렇게 연계 배분해 주는 양이 한 100억을 넘고 있습니다. 여기 또 법이 개정돼 가지고 그 식품류만이 아니라 예. 뭐 식품하면 뭐 수산물, 채소, 그다음 뭐 저 축산물 네. 다 포함이 예. 됩니다. 이제 네. 농산물 다. 거기다 생활용품까지도 예. 푸드뱅크 마켓에서도 취급할 수 있다 하니까 더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몇몇 군데는 직접 고유의 창고를 가지고 유통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창고를 좀 마련하자. 그리고 대형 운반 수단을 네. 좀 임대를 하든지 확보를 해가지고 그 인천 지역에 있는 푸드마켓 푸드뱅크를 하시는 분들이 직접 어디서 준다는 곳을 달려가기보다는 한 곳에 모아놓고 와서 분배받는 게 훨씬 그 인력도 또 그 예산도 줄일 예. 수 있지 않는가 네.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예. 이번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한번 이걸 더 업시키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크게 이제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랑 또 하나는 이제 푸드뱅크, 푸드마켓에 대한 어떤 뭐 특별 차별화된 그런 부분을 아주 활발하게 얘기하셨는데요. 하는 거고요. 예, 예. 그다음에 특성화된 뭐 하나 딱 집어서 얘기하면 자랑할 수 있는 그래 내가 준비를 해왔는데 네. 좀 소개 좀 빠지고 해주시죠. 가실까봐. 그 행복나눔 인천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포털 사이트인데 네. 그때 그 이제 왜 경기도 하면 무슨 뭐 무한돌목, 그렇죠. 뭐 서울 하면은 무슨 희망온돌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잘하시네요. 요즘 경기도 보니까 또 왜냐하면 다른 데는 뭐 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루도 쉬지 않고 뒤지고 있습니다. 네. 인터넷도 뒤지고요. 공부를 항상 하시는. 예, 뒤져서 저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우리는 이게 적용이 안 되느냐 이런 것도 묻고요. 적합 여부를. 원래 창조는 모방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모든 걸 뒤지고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네. 압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는 요즘 또 따봉 시리즈 해가지고 따뜻한 봉사. 네. 예. 그래가지고 무슨 따봉 하우스, 따봉 무슨 따복 버스, 예, 예. 따복 버스. 예. 따봉이 아니라 예. 그런 것도 하던데. 그게 바로 우리가 인천에서 하는 행복나눔 인천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한 현금을 한 20억 정도를 네. 다루고 있고 또 이제 물품 같은 것도 한 10억 그래서 한 30억 정도의 여유 자산을 가지고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배분을 해드리는데 여기서 특이할 점은 뭐가 있냐면은
기업이 사회공헌 사업의 하나로서 이제 뭐 한 5, 6억의 예. 돈을 네. 공동 모금회를 통해서 지정 기탁을 하든 지정 후원을 하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긴급 구조 시스템을 또 하나 운영하고, 예를 들어서 뭐 그 기초수급자들이 네, 갑작스럽게. 예, 그 좀 뭡니까 저 공공부조의 기준을 넘었을 때, 네, 야 이건 우리가 법으로서 제도로서 네, 해줄 수 없다 예. 할 때 우리한테 SOS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사각지대 놓이신 분들이.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사각지대죠. 예, 예. 도와줄 수 없으니까. 네, 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심사를 해서 의료비의 경우는 300만 원까지, 주거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계비도 이렇게 긴급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아주 호응이 좋아서요. 매년 예정된 예산보다 일찍 고갈이 돼서 추가로 좀 신청할 수 없을까 할 만큼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게 글쎄요. 저는 인천이 제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른 지방에서도 그 벤치마킹이라 그럽니까? 예, 그렇죠. 몇 군데가 배워오려고 왔습니다. 하는. 몇 군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크게 활성화 한번 시켜볼까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 인천시에 거주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신청을 하는 거는 사회복지협의회로 전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동사무소로 문의를 하는 건가요? 그러면? 맞습니다. 사회자분 네. 지금 반을 알고 질문을 해서 주시는데 그 동사무소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부조의 기준을 벗어나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이 또 신청하실 경우도 있고요. 네, 네. 특히 아까 그 크고 작은 4,700여 개의 네, 시설과 기관이 있다 그랬습니까? 거기에서 이런 사람을 하고 연락이 오거나 요청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심사를 해서 우리가 공정하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회장님이 외부로 돌아다니시면서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또 추가적인 지원을 받으려면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여기 올 때 네. 특히 이제 4,700여 개의 그 시설 가운데 그 요청이 오는 경우도 있고 제가 직접 가보고 싶은 데도 있고, 네. 왜냐하면 소규모로 하는 정말 예산 지원이나 그 종사자들의 굉장히 환경이 열악한 곳에 제가 직접 찾아가서 네. 또 애로사항 듣고 그분들이 얘기를 직접 또 관에 시에 또 건의도 하고, 그 다음에 잘 안 나가던 그 각종 행사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이제 제가 줄창 네. 적극적으로 나가니까 다른 분들이 회장이 거기도 가요. 우리한테도 좀 오십시오 해가지고. 아, 그러던가요? 요즘은 굉장히 부르는 곳이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바빠집니다. 주말도 없으시겠습니다. 주말은 내가 안 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주말은 또 행사를 안 하십니다. 그죠? 요즘 주말이 그렇죠. 분명입니다. 토요일까지는 해도 일요일은 또 안 하죠. 그럼요. 네. 다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9월 16일에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인천 나눔 대축제가 준비돼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 저희 이제 작가 담당 PD님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도대체 뭔지 좀 물어봐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시는 것처럼 9월 7일인가 복지의 날입니다. 네. 복지의 날인데 그 지역에는 거기에 맞춰서 지역별로 행사를 하게 되는데 인천은 이번 16일 날 아까 말씀드린 그 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행사는 저는 그렇습니다. 재밌어야 됩니다. 드라마도 재밌어야 되고요. 네. 토론도 재밌어야 되고요. 뉴스도 재밌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맨날 뉴스는 뭐 웃는 것만 하냐 아니죠. 소위 팩트도 있고 네. 사건 현장 또는 발표 현장 또 미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뉴스는 긴장 속에 조화가 있으면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채널을 안 놓칩니다. 안 놓치게. 그와 마찬가지로 이 행사는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우리 팀들에서 아주 재밌게 꾸미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왔다 그냥 가시면은 잘 안 오시니까 뭔가 왕창 들고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공짜로 그냥 들고 가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 협조를 얻어가지고 그 비싼 물건 네. 늘 좀 네. 90%까지 할인, 90%까지 할인 뭐 이런 행사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대대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신 분들이 그냥 각자 의자에 앉아서 노래나 듣고 축사나 듣고 가시는 게 아니라 직접 한번 참여를 하자 이 행사에 해서 걷기 대회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네. 왜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두 사람이 가라. 아. 그리고 재밌게 빨리 가려면 친구하고 가라 하는 네. 것처럼 그럼 한 4km를 가는데 적어도 우리가 걷는 동안에 서로 대화하면서 웃고 공감하고 하면서 친구가 되는 그런 친구 만들기 걷기 대회를 하는 등 네. 하여튼 좀 푸짐하고 아주 그 재밌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인천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서 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제 분권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번에 대통령이 개헌을 한다면은 지방 분권에 그 방점을 두겠다. 네. 사실 그렇게 되려면은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 2대8 정도로 지방세, 국세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혹자들은 적어도 이게 한 3대7 좀 더 한 4대6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4는 지방, 6은 국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시기를 조금 여유 있는 때를 대비를 해가지고 각 지자체들이 지금 엄청난 그 정책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또 우리는 또 그에 따라서 맞춤 프로그램을 또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천의 경우만 하더라도 그냥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만 해서는 그건 복지가 아니죠. 그죠? 예. 그 국가 사업도 우리 뭡니까 우리 지방 인천 맞춤 사업으로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정책 개발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걸 보면은 1년에 한 번씩 공모를 해가지고 아이디어 예. 거기서 채택되는 거 지난번에 시에서 한 28개를 채택을 해가지고 그 가운데 이제 직접 하는 것보다 전부 위탁이죠. 위탁하는 것들인데 그게 이제 민간복지가 전부 담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제도적인 개발은 또 재정적인 지원은 지자체에서 맡아주고 우리는 그걸 위탁 받은 것은 받아서 이게 바로 복지 수요자들에게 전달하는 바로 이런 전달 체제의 강화 여기에 좀 중점을 둬야 되겠고 그러려면은 이 관과 민이 무슨 그 수직적인 관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을 이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같이 간다 하는 파트너십 그래서 수평적인 관계로 가는 이러한 소위 복지 실천 운동이 계속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앞으로 인천시와 우리 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현장을 많이 다니셨는데요. 지금 취임 이후에 그 몇 개월 동안요. 요 이제 뭐 사회복지 쪽에서의 질문 아마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네. 그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사회복지사들도 만나시고 이제 현장에 사무를 보시는 분들도 만나셨는데 그분들 만나면서 애로사항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부분과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앞으로 그 인천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서 좀 어떤 방향으로 좀 회장님은 이끌어가고 싶으신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요. 예. 저 이제 처음에 가서 우리 협의회 직원들 한 20명 되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사회복지사구나. 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이런 관련 시설이나 기관에서 근무를 못하게 자격이 아예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일하는 거, 이분들이 받는 처우가 바로 복지사들이 받는 건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가는 현장마다 다 다릅니다. 영역별로 다 다르고요.
그래서 이 처우라는 게 그냥 일괄적으로 몇 퍼센트 그 전에 다 그 기준들이 따로 타임 테이블, 예. 임금 테이블이라든가 처우 테이블이 다 돼 있습니다. 네. 그러나 거기에도 만족 못하는 미흡한 경우가 전부 제 눈에 보이고 네. 또 그분들이 말씀을 해주셔서 항시 청취하고 있는 겁니다. 뭐 다른 지역하고는 비교는 안 하겠습니다만 사회복지사들 그 어려운 그늘진 외로운 곳에서 봉사활동을 이 정말 소명의식 없이는 못합니다. 예. 예,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한 84% 네. 많이 기울어집니다. 예. 뭐 다른 직종하고 비교하면 더 기울어지는데 예. 예. 거기까지 내려가지 않겠습니다만 네. 하여튼 많이 모자랍니다.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평균 정도의 수준으로는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 또 영역별로 전부 다른 테이블인데 그나마도 그 테이블에 맞춰서 좀 보완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처우 개선 쪽에 좀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즘 신문에 보면 여러 가지 사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장애인 네. 거주 시설에서 예, 예. 뭐 인권 침해 사안이죠. 인권 네. 관계들이 나오고 예. 하는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요. 옛날엔 전부 다 훈육 차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예. 그죠? 우리 어릴 때만 하던 네.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야 우리 종사자들 뭐 거기에 공급받고 있는 수혜자들 거기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인권은 반드시 보장이 돼야죠. 예. 그리고 식구처럼 또 우리 사회복지사는 사랑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또 우리 종사하는 분들이 대안 또 보호막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도 제가 이제 협의회장으로서 네. 전체를 보는 것 중에 하나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그 제가 지금 뭐 마지막 질문은 이 질문은 좀 어떤 부분인데 많은 생각을 하고 계셨다라는 걸 제가 좀 느꼈습니다. 네. 제가 6개월을 했는데요.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 제 굉장히 임기가 3년인데 네. 3년 다 할 때까지 네. 그저 인천시가 뭐가 변할 것 같습니다. 3년 노력을 내에. 할 겁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질문은 이제 좀 바꿔보겠습니다. 예. 회장님께서 이제 1970년도에 KBS라고 해야 되나요? TV 뭐 KBS. 예, KBS로 입사를 하셔서 아무튼 이제 기자 생활 쭉 하시다가 국회의원도 하시고 하셨는데 예. 시청자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해서 갑자기 정계에 입문을 하게 됐냐? 이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로 온 그런 부분과 예, 비슷한 거거든요. 예, 네. 예.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네. 잘 나갈 때 한번 바꿔보자. 뭐 잘 나갈 때입니다. 제 판단할 때. 네. 내가 일생 기자를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또 나름대로 진로를 바꾸는 것도 나라를 위해서 네. 도움이 되는 길이 아닌가. 그래서 강력 추천도 있었고 또 자리도 비었고 또 내 마음도 움직였고 바로 그 세 가지가 이렇게 박자가 맞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기자나 정치나 다 현장인데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으니까요. 예, 예. 뭐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통점이 있다. 이제 기자 생활을 하시면서 두루두루 출입처의 그 경험도 있었고 또 이제 그 정치 분야에서도 다양한 그 분야에서 활동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또 궁금한 거는 어쨌든 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지금은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뭐라 해야 될까요? 회장님이 평소에 학창 시절이나 이럴 때도 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솔직히 그냥 학창 시절에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뭐 어떤 분이셨나요? 저희 인생 그러면 좀 너무 큰 것 같고 제가 살아온 길을 이렇게 볼 때 일단 출발은 기자입니다. 네. 기자습도 출발. 기자에서 그다음 정치인에서
다시 그 현장을 찾는 사회복지. 그럼 기자인데, 그럼 기자가 왜 되느냐? 이건 해답이 풀려 나가는 것 네. 같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인데 그때 국어 선생님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이 네. 되셨는데 네. 그분이 오셔서 이 과제물 나눠준 것을 쭉 평가를 하시다가 내 자리에 와서 툭 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글 좀 쓰는 것 같다. 요 한마디입니다. 한마디인데 글 좀 쓰는 것 같다. 아, 그 한마디. 아, 제가 잘하는 게 글을 좀 쓴다. 글 잘 쓰면 뭐가 되느냐. 그때부터 이제 자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중학교 때부터. 그래서 글 좀 쓰는데 자꾸 기대 보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학교의 문예반 같은 네. 데도 들어가고. 네. 그다음 어디서 글짓기 한다면 좀 나가도 보고 네. 학교 대표로. 이렇게 하면서 뭐라 그럴까요? 거기에 친근해지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그 군대 안 갔습니까? 제가 ROTC 예. 네. 소대장을 했습니다. 네. 쫙 전방에 그 방카 속에서 네. 오직 들을 수 있는 건 그때만 해서 트랜지스타 라디오였는데 네. 그 라디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소식들, 특히 제가 매료된 것은 뉴스였습니다. 예. 그 뉴스 속에서도 지금까지 뉴욕에서 누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뭐 도쿄입니다, 파리입니다 하는 게 어떻게 부럽든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곳인데 네. 아, 기자가 되면 저기 한번 가볼 수 있구나. 나도 세계를 한번 볼 수 있구나. 그래서 나오자마자 시험 쳐서 네. 막 운반 실력반 해서 합격을 했죠. 그때 한 10명 뽑았나? 그게 제 시작입니다. 예. 그리고 쭉 연결이 된 겁니다. 예. 그 선생님이 굉장한 그 영감을 주셨고 큰 어떤 등대의 역할을 하셨네요. 맞습니다. 네. 왜죠? 고래도 칭찬하면 네. 춤춘다는 예, 얘기가 있지 예. 않습니까? 칭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시 후배들한테 덕담을 할 때 칭찬합니다. 칭찬합니다. 예. 훌륭한 그 스승의 결과는 그 제자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신 거네요. 예. 네. 아, 회장님께서 그 생각하시는 사회복지. 왜냐면 요즘에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야당의 입장이 됐지만 바로 전까지 이제 뭐 국회에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사회복지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나름의 어떤 신념이라든가 정치적인 생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앞서 말씀드려야 되겠네. 저는 이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되면서 되기 전에 어느 정당에서도 소속되지 않는 사람으로